안녕하세요. 주영명리 이사입니다. 오늘은 양자물리학과 주역이라는 제 저서를 가지고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은 뭐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수십 년, 그쵸? 수십 년간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종교도 다녀봤고 이런저런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만나면서 내 나름의 답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세상은 뭐죠?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기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죠? 사실은 그거보다 행복한 것은 없죠.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영역이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동화 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과학적이지 않은 그 믿음의 영역은 이제 제쳐두고, 양자물리학, 현대물리학은 양자물리학이죠. 양자물리학은 극미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입니다. 극미의 세계. 우리가 그 현미경,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과연 지금 우리의 세상과 같을까? 그죠? 거기에 그 양자물리학자들은 창조의 어떤 그 창조자까지 접근을 하고 있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영역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그 양자물리학자들이 들여다본 세계, 그 세계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물론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원자는 그 원자핵이 있고요. 그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이 있고 중성자는 중의 성질이 있는 거고요. 외곽을 돌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양성자인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전자, 그죠? 즉 양의 성질인 양성자와 음의 성질인 전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요. 중성자가 그 가운데서 어떤 중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세상을 범주화해야 돼요. 간략하게. 복잡다단하고 무수무량하잖아. 그죠? 무한무량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옛날 서양 학자들이든 동양 철학자들이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범주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간략하게 범주하는 것을 갖다 주역에서 시작을 했죠. 주역 8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역 8개, 주역하게 되면 되게 일반인들은 올림픽 주역인가요? 월드컵 주역인가요? 이런 주역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자님, 맹자님, 그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공자가 그 주역을 기초를 세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공자가 공부한 거구나. 그래서 그 밑에 맹자라든가 순자라든가 중용을 쓴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주역을 공부하고서 그런 나름의 어떤 철학을 전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바로 근원인 거예요. 주역을 모르면 논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맹자를 모릅니다. 중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그 생각의 근원이, 사상의 근원이 주역이기 때문에. 근데 주역을 보면 대부분이 한문이라고 얘기하죠. 한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은 주역은 한문이 아니고요. 그 8개가 그 공자님 이전에 그 보키시라고 하는 분이 주역 그 세상을 갖다가 8개로 범주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역 8개예요. 이 8개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 8개를
그 문왕이라는 분이 그 괴사를 달고요. 나중에 그 공자님이 또 그것을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밝혀낸 거다. 그래서 사실은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그 주역이 동양사상의 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리, 사주명리, 그리고 뭐 김문둔갑이라든가 구성학이라든가 여타 그 점서가 있는데, 점학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주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역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주명리는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의하고 있죠. 되게 천간 10개와 그 지지 12개, 이것이 조합을 이뤄서 사주 8글자를 만들고 그 사주 8글자를 가지고 나를 분석하는 건데, 문자라는 것이 그 의미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 해석, 그죠? 문자 해석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거다. 사주가 오행의 성질, 음양 오행의 성질이 있으니까 서로 상극하고 상생하고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문자만을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죠? 추상적으로 흘러가고,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술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남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깊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에서 이 주역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역학의 중화론 연구라는 제목이고요. 영리와 양자물리의 공통성 연구라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양자물리학과 주역 괴상 간의 어떤 상관성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물리학의 세계, 양자물리학의 세계, 그 극미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는 있지만, 그죠? 그걸 갖다가 그 눈에 보이는 시각의 세계, 우리 그 현 세계로 가져와야 되잖아. 즉, 그 원자를 시각화 시켜야 된다. 원자를 시각화 시켜서 우리 종이에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극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잖아. 자, 우리 원자 핵을 보게 되면 양성자가 있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있죠. 자, 사실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원자라는 이것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본다면 이 원자핵은 그 운동장에 던져진 모래알 수준이에요. 모래알 수준. 전자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실 모래보다도 더 부서진 모래,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는 광활한 그냥 빈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 빈 공간, 텅 빈 운동장에 모래 한 알 정도가 원자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즉 이 원자와 원자가 모여서 그 구성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텅 빈 공간이죠. 이 우주는 나도 텅 빈 공간이듯이 이 우주도 사실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 텅 빈 공간이죠. 자, 어쨌든 그 양성자를 플러스로 표현하고 전자를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중성자를 중으로 표현해서 0으로 표현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궤로 표현하게 되면 일단 음과 양을 표현한다면 이 형태가 음입니다. 그 작대기가 있는데 중간이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양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끊어진 점 3개를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결해서 하나의 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음은 수리로 보면 2가 되고, 양은 3개로 이어진 거니까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리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성계를 보게 되면 이 8개가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소성계라고 하고, 6개로 이루어진 걸 대성계라고 합니다. 6개로 이루어진 건 바로 이 소성계 2개가 겹쳐진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천,
그다음 맨 아래에 있는 것을 지, 가운데 있는 것을 인이라고 말합니다. 천인지죠. 이 천은 양의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는 음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은 중의 성질이 있습니다. 즉 양중음을 표현한 거다. 주역 8개는 바로 이 원자의 세계를 시각화시켜서 현실 세계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는 우리는 이 우주를 보게 되면 하늘이 있고요. 허공인 하늘이 있고 별로 이루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물이 있죠. 만물로 표현되는 인이 있다. 이 인은 만물을 표현하는 거다. 꼭 사람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단지 인을 쓴 이유는 만물을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인지 이렇게 이 원자가 바로 이 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성계라는 이 세 개의 효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소성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8개로 이루어졌어요. 8개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음과 양, 요 두 가지 종류의 그 음효와 양효가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8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를 8개로 보는 거예요. 8개. 그게 바로 8괴지. 복희 8개입니다. 한번 그 복희 8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건 간지역학 언론에 나온 내용 그림입니다. 자, 이 중앙에 보게 되면 태극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이 태극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양이 되고요. 이것이 음입니다. 즉 양과 음을 표현한 거다. 그 양은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긴 작대기처럼. 그다음에 음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 양과 음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4개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노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양이고요. 이것은 태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방에서 알고 있는 그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소양이니, 소음이니, 태음이니, 태양이니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바로 사상의학, 우리가 한방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요 음과 양과 음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사상, 요거죠. 이 사상은 이 중앙에 이 태극과 합쳐져서 오행이 됩니다. 오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행이죠. 그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오행, 그죠? 그 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거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오행이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이 더 한 번 작용하게 되면 바로 요 2개, 그죠? 2개로 이루어졌죠?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2개가 있고요. 그 위에 양음이 또 이렇게 겹쳐지죠. 그러면서 요것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물상을 표현하게 되고요. 요 2번은 태라고 하는 연못, 그죠? 우리가 말하는 연못입니다. 연못이나 바다를 상징하는 어떤 그 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은 그 화죠, 불, 태양, 그죠? 태양이나 불이라고 하는 그 물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4번은 진외, 우레와 천둥과 번개, 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번은 그 선풍이라 그래서 바람을 상징하고요. 그 명리에서는 목, 그죠? 목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감수계죠. 물을 상징합니다. 바다, 물이죠. 이거 바다라기보다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7번은 산을 상징하고요. 간산. 그 다음에 8은 곤지라 그래서 땅을 상징합니다. 땅. 이렇게 우주 결과적으로 뭡니까? 양과 음이라는 이 태극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화돼서 결과적으로 8개로 분화됐거든. 그죠? 이것이 더 나가서 64개까지 분화됩니다. 64개. 그러면 이것은 6개의 효로 이루어진 거가 되지. 이것이 바로 대성계 64개거든. 그래서 주역은 모두 64개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64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만물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만물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기륭사를 예측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사실은 그 옛날부터 그 뭐 선비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자층, 학식이 있는 층, 그
그 층에서, 그 레벨에서 공부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사서 삼경 그러죠. 그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역경입니다. 이 주역을 역경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만큼 어려운 거지. 명리는 일반 백성들이 공부하거나 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었던 거. 그래서 사실 주역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주역 그럼 한문이 아니고요. 바로 이 8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8개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주역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주역에 나오는 그 한문들은 이 8개가 또 상하로 겹쳐서 64개를 만들어내는데 이 64개라는 괴상을 설명하는 문자예요. 그 문자는 문자 자체를 공부하면 안 되는 거고 이 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자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괴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를 공부해봐야 만날 한문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한문 공부를 하려면 차라리 사자소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낫지. 주역에 나오는 한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있는 한문도 아니고 또 설사 해석을 해도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역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한문을 알아도 사실은 주역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주역 선생과 한문 선생은 다르다. 나는 한문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주역도 알아? 이건 뭐 웃기는 소리죠. 그럼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주역 도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8개를 보게 되면 그리고 64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음과 양, 그죠? 그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이 기호로 표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우리는 이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범주화시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8가지 괴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개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괴상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는 모릅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 명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조차도 주역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이 공부 방법은 주역명리죠. 주역명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역명리. 그 주역의 괴상과 명리의 천간과 지지, 이것이 서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인 명리와 괴상으로 이루어진 주역의 괴상, 이거를 서로 상호관계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명리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명리 강의를 듣다 보면 구구절절이 다 고개 끄덕거려지지만 결국 듣고 나면 남는 것이 사실상 없어요. 그것은 명리를 강의하시는 분마다 그 문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새로 나름 주창하는 이 주역 명리를 이해하신다면 주역과 명리 그리고 양자 물리학적 이해까지도 도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차 하나하나 공부를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듣다 보면 주역의 세계, 명리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남의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남의 가서 돈 주고 듣는 것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